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방송 키위랑 호주 가자 6월 18일 녹음은 호주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은 호주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 제가 녹음했던 것들을 들어보시면 뉴질랜드의 반핵 정책, 비핵 정책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빗 롱이에 대한 이야기를 독립적인 녹음으로 독립적인 에피소드로 만들어서 했죠. 그리고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그걸 하기 위해서 또 토니 에봇을 따로 하나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데이빗 롱이나 토니 에봇이나 그 각자가 따로 녹음을 할 만큼 충분히 재밌는 사람들이었죠. 제가 다음에 하려고 하는 내용에는 주인공이 두 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두 사람을 다 한 번의 에피소드에다가 녹음을 할까 또 생각을 했으나 그렇게 하면 초점을 잃을 것 같아요. 그냥 뒤죽박죽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한 명, 그리고 다음번에는 또 다른 사람, 이렇게 따로따로 녹음을 한 다음 세 번째 녹음에서 그 제대로 된 스토리를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사람은 누구냐? 호주의 24대 호주 수상, 그러니까 전직 수상이죠. 폴 키팅이에요. 이 사람도 시드니에 지역구가 있습니다. 시드니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말하면 오늘이 끝입니다. 이 사람 44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지금도 멀쩡히 살아있어서 가끔 뭐 방송이나 이런 데 나오죠. 제가 보니까 데이빗 롱이 42년생, 폴 키팅 44년생, 그리고 그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 46년생.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에 태어나서 비슷한 종류의 정치적인 색깔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도 노동당, 데이빗 롱이도 노동당,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약간 그런 색깔이 있으시죠. 왼쪽의 색깔이.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정치 지형 안에서는 분명한 왼쪽의 색깔이 있으시죠. 그래서 그런 사람 중 폴 키팅 오늘을 할 건데요. 시드니에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14살, 14살이 되면 더 이상 학교를 다니지 않습니다. 이 사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에요. 고등학교도 졸업한 적이 없어요. 그냥 14살에 학교 그만두고 일하다가 그 다음에 노동운동 하다가 25살에 국회의원 됩니다. 그러면서 계속 50이 넘을 때까지 수상직을 포함한 국회의원을 쭉 하다가 그 다음에 정치에서는 은퇴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민간 영역에서 일하다가 뭐 지금도 가끔 나오시고 대학 교수, 명예 대학 교수 같은 거 하고 그렇게 돼 있죠. 데이빗 롱이를 할 때 우리가 그 사람의 지역구인 망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어요. 뭐 망헬의 역사, 망헬의 이름, 뭐 이런 거, 망헬의 평균 소득 수준 이런 거. 그리고 우리가 토니 에봇을 할 때도 저 맨리 얘기를 뭐 간단하게나마 했었습니다. 참고로 맨리는 지금 망헬에나 오늘 말하려는 블랙스랜드하고 비교하면 엄청 다른 동네죠. 제가 강남 갑 이런 얘기 언젠가 한 것 같은데. 뭐 강남 갑에는 바닷가는 없겠지만 대충 분위기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이 사람의 지역구 잠시 알아볼 거예요. 블랙슬랜드, 시드니 안에 있는 건데요.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시간이 저녁 6시쯤 되는데 지금 여기서 블랙슬랜드에 간다. 지금은 퇴근하는 사람들 차가 좀 있을지 모르지만 한 1시간쯤 있다가 블랙슬랜드에 제가 있는 곳이 라이드라는 곳인데 여기서 거길 간다. 그러면 한 구체적으로 블랙슬랜드 안에 어디에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45분 정도 걸리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시드니 안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그 블랙슬랜드라는 지역구 안에 있는 동네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그 동네 이름을 들으시면 이 사람의 정치적인 색깔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거 데이빗 롱이 할 때 망해레를 들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듯이 폴 키팅을 할 때에도 블랙슬랜드라는 동네를 알면 그 속에 있는 동네 이름들을 알면 이 사람은 어떻겠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동네 이름을 좀 읽어 드리겠습니다. 자, 읽어 드리겠습니다. 5번 뱅스타운, 리드컴, 메리랜드, 빌라우드 이 정도입니다. 시드니를 아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동네 이름들을 들으시고 그렇구나 하셨을 거예요. 그 시드니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과거에 제가 데이빗 롱이 할 때 망헬에 관해서 이야기한 걸 들으시면 녹음해 놓은 걸 들으시면 그게 비슷하겠구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드니 자체가 물론 뭐 어디에 가나 비싼 동네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는 이 동네의 색깔들이 나오죠. 뭐 그냥 서민적인 동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이버를 노동당을 뽑아줄 만한 서민적인 동네. 그리고 이 양반이 정치를 오래 했기 때문에 뭐 역할을 한 적도 많고 그다음에 그 속에 사건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거 다 안 하겠습니다. 그거 너무 자질구레한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도 별로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그냥 그나마 사생활에 대해서 말한다면 처음 결혼은 네덜란드 항공의 승무원하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트너는 유명한 영화 배우, 호주의 유명한 영화 배우이고요. 현재도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이 양반에 대해서는 딱 한 가지만 하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제 배경 설명 끝났습니다. 그 한 가지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면 2007년으로 가야 돼요. 2007년에 호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ABC Radio National. 이거 저 라디오 방송인데요. 모르죠. TV도 있는데 제가 모르는지. 라디오 방송인데 여기 무슨 뭐 연설도 많이 하고 대담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뭐 그런 종류의 겁니다. 그러니까 뭐 100분 토론만 계속하는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2007년에 뭐 했냐 하면 호주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잊을 수 없는 역사상의 연설. 그거 뭔지 한번 말해봐라. 그랬더니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부터 20등까지가 제 눈앞에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몇 개는 건너뛰면서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한 것만 제가 찾아드릴게요. 한국 사람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건너뛰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등수로 따져서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갈 겁니다. 1등이 맨 마지막에 나오게. 19등 마크 앤서니. 줄리어스 시저가 죽은 다음에 그 옆에서 한 연설. Friends, Romans, Countrymen, lend me your ears. 이게 19등이랍니다. 호주 사람들이 인상적이라고 생각한 연설. 그거죠. 16등 윌버포스. 이거는 좀 알만한 연설인 것 같은데. 윌버포스가 영국의 의회에서 한 노예제 폐지에 관한 연설. 1789년. 이거를 사람들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등은 로버트 케네디가 한 건데요. 1966년에 한 거고. 그건 건너뛰겠습니다. 13등 소크라테스가 한 연설이에요. 그 법정에서 자기를 사형 언도 내렸던 그 법정에서 했던 말. BC 399년. 그걸 읽고 호주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억에 남는 연설이다. 이런다는 거죠. 2007년에. 12등 마하트마 간디가 1922년에 한 연설. 비폭력에 대한 연설입니다. 그게 이제 가장 인상적이라는 거죠. 다음 11등 넬슨 만델라가 1964년 4월 달에 조하네스버그에서 한 연설이에요. An ideal for which I am prepared to die. 이것도 법정에서 한 연설이군요. 내가 어떤 이상을 위하여 죽을 수 있는가. 그런 제목입니다. 다음 10등 퀸 일리자베스 1. 그러니까 16세기에 있던 일리자베스 1예요. 스페인군이 쳐들어올 때 자기네 그 군대한테 했던 연설. I have the heart and stomach of a king. 그 여자가 이제 그 여자였기 때문에 이 전쟁에 좀 잘 맞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남자랑 같다. 왕과 같다. 뭐 이런 연설을 했던 것이죠. 8등 헨리 5세가 1415년에 프랑스군하고 에진코트에서 싸우기 전에 자기 병사들에게 했던 연설. 그게 이제 7번째로 기억에 남는 연설이랍니다. 다음 7등 얼 스펜서. 찰스의 전 부인이었던 다이애너의 남동생. 그 사람이 얼 스펜서죠. 그 사람이 자기 누나 장례식에서 했던 연설. 그게 역사상 가장 기억에 남는 연설 7등이에요. 자, 이 시점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방향을 잃으실까봐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리스트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폴 키팅이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리스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6등으로 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존 F 케네디. Ask not what your country can do for you. Ask what you can do for your country. 이거 대통령 취임식 날 한 거군요. 1961년 1월 20일에. 그 다음에 5등 에이브람 링컨 게티스버그 연설 1863년. 우리가 좀 들어봤다 한 연설들은 다 나오죠. 4등 이거는 여기 그 영연방에서 엄청 유명한 연설일 것 같은데 윈스턴 처칠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이게 그
독일군이 쳐들어올 때, 독일군과 싸울 때 1940년에 의회에서 한 연설입니다. 이거를 듣고 사람들이 싸우자 하는 열정이 생겨가지고 독일군이랑 열심히 싸웠다. 뭐 그런 유명한 연설이죠. 이거 윈스턴 처칠이 했던 유명한 연설. 그다음 2등 좀 잘 알려진 연설입니다. 누구냐? 예수가 했던 산상수훈. 기원 후 27년. 이게 이제 호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억에 남는 연설이라는 거죠. 1등 마틴 루터 킹 I have a dream 1963년 8월 28일 워싱턴 DC에서 한 연설입니다. 자, 사실 이 리스트에서 제가 건너뛴 게 몇 개 있어요. 근데 왜 그것들을 건너뛰었냐면 그게 호주에서 한 연설이기 때문에 호주 사람들이 한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에서 들으시는 분들이나 뭐 혹은 호주에서 들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그게 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폴 키팅이 여기에 있어요. 어디에 있느냐? 3등 폴 키팅 The Redfern Speech. 이거 1992년 12월 10일에 레드펀 파크에서 한 연설입니다. 레드펀 파크는 시드니 안에 있는 그 조그만 공원인데요. 시드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서울에 어디 정도면 레드펀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가 하면 한 뭐 남대문 정도, 서대문 정도 그 정도면 레드펀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부자 동네가 있는 그런 매력적인 거주 지역 그런 데는 아니고요. 혹은 완전 도심의 한가운데도 아닌 그런 약간 애매한 동네, 완전 도심에서 약간 떨어진 그런 동네입니다. 뭐 별로 굉장히 가고 싶은 그런 동네는 아니죠. 시드니 안에서. 그러니까 조금 전 말씀드린 그 리스트가 보여줍니다. 호주 사람들 마음속에 폴 키팅은 어디에 있는가? 뭐 예수보다는 못하죠. 예수보다는 못하지만 무슨 뭐 윈스턴 처칠이나 에이브람 링컨이나 넬슨 만델라, 마하트마 간디 혹은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보다는 위에 있는 그런 호주 정치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폴 키팅이 현직에 있을 때 이걸 한 게 아닙니다. 폴 키팅이 은퇴를 하고 나서 11년 뒤에 뽑은 리스트가 이거예요. 그게 바로 폴 키팅이에요.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뭘 해야겠습니까? 당연히 그 연설을 봐야 되겠죠. 그 폴 키팅을 예수와 윈스턴 처칠 사이에 두게 한 그 연설. 그 연설의 원본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고가 남아 있어요. 물론 그거를 동영상으로 보려면 그것도 당연히 남아 있죠. 그래서 그 연설 살펴보겠습니다. 이 연설은 폴 키팅이 수상이 되고 나서 1년 뒤에 한 연설이고요. 그 날짜는 92년 12월 10일이니까 여름이 시작될 때 좀 더웠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가서 보면 그 연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해가 쨍쨍 내려쬐니다. 그리고 그때가 무슨 해냐? 1992년이 무슨 해냐? Year for the World's Indigenous People. 제가 이 UN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어느 해가 그 해이며 언제 이거를 통과했는지. 그걸 보니까 General Assembly, UN General Assembly에서 1992년 공식적으로는 12월 14일에 이 문건을 발표했고요. 그리고는 뭐라고 발표했냐? 1993년을 전 세계 원주민의 해로 선포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식적으로 12월 14일에 발표했으니까 그 전에 오랫동안 알았겠죠, 사람들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호주에서 그거에 맞춰서 이걸 발표한 거죠. 이 연설을 하게 된 것이죠. 원주민의 해, 전 세계 원주민의 해. 그거를 맞이하여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레드펀에서 수상으로서 이걸 연설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6페이지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하지 않을 겁니다. 다 하지 않고 이게 사실 아주 감동적인 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지금 예수와 처칠 사이에 들어갔죠. 그래서 뭐 고등학생들이라면 이거를 뭐 다 읽고 한 절반 정도 외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고등학생 한지 좀 오래됐으니까 띄엄띄엄 좀 마음에 든다 싶은 데를 가면서 읽겠습니다. 처음에 뭐 이런 문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93년에 원주민의 해를 맞이하여 이제 뭐 다양한 행동들을 잘 해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기를 우리가 원주민들에게 희망과 존엄성 이런 거를 돌려줘야 한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것이 This is a fundamental test of our social goals and our national will. 이것이야말로 아주 근본적인 실험이라는 것이죠. 우리 사회의 목표 그리고 우리 국가의 의지에 대한 근본적인 실험이에요.
our ability to say to ourselves,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능력, and the rest of the world,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Australia is a first-rate social democracy. 호주는 최상위 등급의 사회 민주 국가다. 이렇게 과연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That we are what we should be. 우리가 정말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정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맞느냐? Truly the land of the fair go and the better chance. 진정하게 이 땅이 공평함, 그리고 더 나은 기회, 그런 나라냐? 그래서 이번에 이거 잘하는 것, 그러니까 이 원주민들에게 우리가 제대로 행동하는 것, 그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을 제대로 돌려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에 대한 테스트, 우리 자신에 대한 시험이라 이거죠. 그리고 유럽 사람들이 온 이후 유럽 사람들이 이 원주민에게 가져왔다는 것은 devastation and demoralization, 그 파괴와 사기 저하, 그런 것만 가져왔다는 거예요. To Aboriginal Australia continues to be our failure. 그랬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다. In Redfern, it might be tempting to think that the reality Aboriginal Australians face is somehow contained here, and that the rest of us are insulated from it. 그럼 여기 레드펀을 보면서, 레드펀에는 이제 원주민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서 생각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 여기 이 사람들의 문제는 여기에 있고 나의 삶에는 저 사람들의 문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여기 구분되어 있는 사회야.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사람들이. 그래서 원주민들을 얼마나 부당하게 대했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The starting point might be to recognize that the problem starts with us non-Aboriginal Australians. 문제는 Aboriginal Australian이 문제가 아니라 non-Aboriginal Australian들로부터 문제가 시작한다. 이걸 이 사람이 말해요. 아주 용기 있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아야 한다. 뭘 깨달아야 하느냐? That it was we who did the dispossessing. 재산을 약탈한 사람들, 땅을 약탈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We took the traditional lands and smashed the traditional way of life. 우리야말로 그 땅을 빼앗고 전통적인 삶의 형태를 파괴한 그 사람들이다. We brought the diseases, the alcohol. 우리가 그 전염병을 가지고 오고 그 술, 알코올을 가져온 바로 그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백인이 올 때 흔히 병이 같이 오죠. 그러면 그 병에 노출되지 않았던 원주민들이 흔히 그 병에 노출되면 금방 죽거나 많이 약해지죠. 그리고 원래 술도 안 먹고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서양 사람들이 술을 가져다가 이제 술을 먹게 하고, 그래서 현재 그 원주민들 술 많이 마시죠. We committed the murders. 그리고 살인을 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이다. We took the children from their mothers. 호주가 이걸 합니다. 그 원주민들한테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딴 데로 보냈어요. 그 가족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그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근데 그거를 이제 인정하는 거죠. We took the children from their mothers.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들을 그 엄마로부터 빼앗은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들이다. We practiced discrimination and exclusion. 우리가 차별하고 왕따시키고 그랬던 사람들이다. It is our ignorance and our prejudice. 그런 그 행동들이야말로 우리의 무지함이고 우리의 편견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Imagine if ours was the oldest culture in the world and we were told that it was worthless. 한번 상상해봐라. 우리의 문화가 전 세계에서 문명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인데 and we were told that it was worthless.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우리한테 말하면 어떻겠느냐? Imagine if we had resisted this settlement, suffered and died in the defense of our land, and then were told in history books that we had given up without a fight. 한번 상상해봐라. 우리가 그 서양 사람들 쳐들어오는 거 막으려고 막 저항하고 그 다음에 싸우다가 죽고 막 그랬는데 역사책에 보면 우리가 한 번도 싸운 적 없이 그냥 포기했다고 적혀 있다면 어떻겠느냐? Imagine if our spiritual life was denied and ridiculed. 한번 상상해봐라. 우리의 정신적인 삶이 거부당하고 그 다음에 조롱받고 그렇다면 어떻겠느냐?
Imagine if we had suffered the injustice and then were blamed for it. 우리가 부당함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부당함의 원인이 우리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겠느냐. 좀 쉬었다 가죠. 여기까지 들으니까 어떠십니까? 이게 예수와 처칠 사이에 있을 만한 연설 같습니까? 이거 제가 아주 짤막짤막하게 해서 한 건데요. 나머지 다 읽어보면 아주 거대합니다. 이게 거의 다 왔어요. 이제 한 10줄도 안 남았습니다. There is one thing today we cannot imagine. We cannot imagine that the descendants of people whose genius and resilience maintain the culture here through 50,000 years or more, through cataclysmic change to the climate and environment, and who then survived 2 centuries of dispossession and abuse, will be denied their place in the modern Australian nation. We cannot imagine that. 그러니까 그 앞에 imagine으로 시작하는 그 부당성을 말하기 위해서 imagine으로 시작하는 굉장히 많은 걸 하고 나서 제가 다 읽은 거 아니에요. 몇 개 건너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we cannot imagine.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상상할 수 없다. 뭐냐? 여기 지금 5만 년 이상 동안이나 원주민이 여기 5만 년 이상 동안 살았다고 해요. 5만 년 이상 동안이나 그 현명함과 끈기 그런 걸 가지고 온갖 변화, 기후의 변화, 환경의 변화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도 자기의 문화를 지켜온 그 사람들 그 5만 년 뒤에는 또 무슨 일을 경험했느냐 Who then survived 2 centuries of dispossession and abuse 그리고 나서 200년 동안의 그 약탈과 학대 그걸 또 꿋꿋하게 견디고 살아남아온 이 원주민들이 우리 현대 호주 사회에서 버텨낼 수가 없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들은 좀 쉬운데요. We cannot imagine that. 그렇게 상상할 수는 없다. We cannot imagine that we will fail. 우리가 또 실패한다. 그거는 상상할 수 없다. I am confident that we will succeed in this decade. 이번 10년 동안에 우리가 한번 성공할 거다. 여기서 말하는 한번 성공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더 부자가 된다거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원주민과의 관계, 이 망가진 우리의 관계 이거를 한번 잘 회복해보자 이거죠. 그리고선 맨 마지막에 thank you 이러면서 끝납니다. thank you란 말은 이제 가도 좋다 이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도 레드펀 연설이라는 것을 뭐 제목만 듣고 있다가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읽어본 건 처음이에요. 대충 무슨 내용인지는 알고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힘 있는 문장으로 꽉 차 있는지는 몰랐어요. 하여튼 오늘 이걸 한 이유는 앞으로 제가 하려고 하는 내용에 2명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명이 폴 키팅이고 여러분들이 폴 키팅에 대해서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그 사람이 91년부터 96년까지 수상이었다. 그리고 시드니에 있는 블랙슬랜드 거기가 지역구다. 그리고 아직도 정정하게 살아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좌익 정치가다. 노동운동 젊었을 때 세게 하던 그런 좌익 정치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만 아시면 그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기에 좋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멜번에 산다 공식 헌정 팟캐스트 키위랑 호주 가자. 오늘은 호주의 24대 수상 이 연설로 치면 예수와 처칠 사이에 있는 그런 수상 호주 사람들이 뭐 간디나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보다 훨씬 위로 쳐주는 그런 수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이거 아주 힘든 건데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